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MSCI 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좀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MSCI 재무제표입니다. 분기별로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영어로 적혀 있고 숫자가 작죠? 영어로 적혀 있고 글자가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주요 값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적은 겁니다. 자, 이게 작년 9월이고요. 작년 12월, 올해 3월, 올해 6월. 요게 이제 가장 최근 겁니다. 자, MSCI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우선 매출부터 보시면 4.3억 달러, 4.4억, 4.8억, 5억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요. 2.3억 달러, 2.3, 2.5, 2.7 최근에 올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재무제표에 보니까 그 대출 이자 비용이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영업외 손실로 적혀 있긴 한데 대출 이자 비용으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MSCI 같은 경우 지금 빚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을 보니까요. 0.38억 달러, 0.37억 달러, 0.38억 달러, 다시 0.4억 달러에서 그 이자 비용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자 비용을요, 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영업이익 대비 대출이자 비용이 15%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자 비용이 꽤 많죠? 근데 사람으로 치면요, 월급이 200만원인데, 한 달에 30만원이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이자라고 하는 게요, 대출 원금을 갚는 그게 아니고요. 순수한 이자만 지금 영업이익 대비 15%가 나가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높다면 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이런 이자 비용을 제하고 나더라도 순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대출 이자 비용도 좀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 증가 속도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요. 요 영업이익 대비 대출 이자 비용이 그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 9월만 해도요. 영업이익 대비 대출 이자 비용이 17%에 달했는데요. 이게 17%, 16%, 15%, 15%. 이 수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제가 3번마인 나스닥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서 나스닥과 MSCI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 나스닥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분기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 대출이자 비용이 이렇게 있고요. 대출이자 비용을 보시면 여기도 대출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 대비 대출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MSCI 같은 경우는 15%니까요. 이거에 한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나스닥이 좀 더 건실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SCI 회사 관련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MSCI 같은 경우 영업이익 대비 대출 이자 비용이 높은 편이죠. 아까 한 15%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점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작년 9월만 해도요 17%였는데 올해 6월 달에 15%가 됐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계속 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이 비율이 줄어드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MSCI 회사 관련 정리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MSCI 같은 경우에요. 지금 대출 이자가 많은 편이죠. 영업이익 대비 한 15%나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타 회사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테이퍼링 언급했을 때도 MSC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이 MSCI가 좀 더 민감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하지만요, 어쨌든 여전히 매력 넘치는 주식인 것은 확실하고요. 카마 추천 종목으로서 손색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에 빚이 좀 많네요. 자, 그래서요,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아봤는데요. 다른 여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MSCI라는 회사 지금 대출이 좀 많긴 한데요. 그래도요, 이만한 회사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요. 모든 면이 완벽한 주식도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MSCI 정도면 대출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좋고요. 또 금융지수 사업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사업자로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스닥 배당 기준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밤이 나스닥 배당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스닥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과 내일 밤까지 구매하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